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모르그잼 줄리아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촬영 날짜가 2019년 어느덧 11월 말입니다. 내년 2020년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무원 영어, 이 공시 영어 시장이 참으로 참 이 기형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이 한 해에 역대 기출 문제라는 것도 꼼수 전략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은 기대하고 문제집을 한 권 구입하십니다. 그래서 5개년 묶음, 7개년 묶음이 있다면 사실 거기에 국회식 문제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하기 되게 골치 아픈 이런 문제들은 해설이 논리적이지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번역만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역대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 해 한 해 출제원들의 그 시험이었던 촉은 또 생활 밀착형 인문학과 철학과 시사 쪽, 그리고 또 혼돈되는 언어들, 그런 것들, 뉘앙스의 차이들, 영작, 그런 식으로 문제를 융합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문제를 풀 때 하나의 지식으로 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융합 능력과 복합 능력과 통합 사고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도 줄리아 영어 기출 문제집 말하기 좀 창피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문제만 모은 게 편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9년도 이제 공무원 시험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정말 많이 모르는 분들 많은데 무려 20개입니다, 20개. 지금 공무원 시험지가 20개라는 걸 제가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9급 시험지가 5개입니다. 9급이 4월달에 있었던 국가직뿐만 아니라 또 6월까지 지방직 서울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3개죠. 그 다음에 서울시 추가 시험이 있었죠. 그 다음 11월 말, 11월 30일 날에 토목직하고 건축직 거기 빵꾸 났죠. 미달됐지. 전공과목하고 영어 점수가 너무 안 나온 친구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지금 9급 시험지만 5개입니다. 5개. 그 다음에 경찰이 1차, 2차 있죠. 해양경찰 1차, 2차, 3차죠. 10개입니다. 10개. 그 다음에 7급 시험지가 3개입니다. 7급이 어떻게 3개냐. 국가직은 토익으로 전환됐지만 지방직하고 서울시 2개죠. 거기다 서울시 7급도 추가 시험이 있었죠. 현재 13개입니다. 13개. 산수 잘하고 있죠. 국회직 9급, 그 다음 국회직 8급 2개입니다. 15개죠. 소방직 공채 특채 17개죠. 17개. 그 다음에 기상직, 그 다음에 법원직, 지역인재시험까지 20개입니다. 여러분들. 노량진에서 보면요,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분들도 너무 모르고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데 보면은 강사님들이 국회직 강의는 해설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해설해준 사람 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독해까지 발라버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단어, 칠판에 적는 거 그런 거 누구나 하지, 그러니까. 근데 독해까지 유형별로 발라버리는 사람 정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이 케케로가 말했나? 정말로 여론의 어떤 조사만큼 믿을 게 못 되는 게 없듯이 있잖아. 합격의 다양한 케이스 믿을 게 못 됩니다. 누구는 이렇게 합격했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합격했다더라. 그건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인 게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매일 여기 아모르기잼 노량진에서 무려 유료 단과를 하면은 항상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갖다가 지금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이 누가 잘 알겠습니까? 그냥 동영상만 촬영하는 강사님들이 과연 노량진 영어의 현실을 잘 알까요? 학생들의 언어력을 잘 알까요? 그 다음에 기본반만 애들 좀 모아놨다가 그 다음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상가족 돼버린 그런 강사님들이 과연 공시 영어에 대해서 그 학생이 합격하는데 그 선생님 한 명의 기여도가 과연 엄청나게 클까요, 여러분들? 합격 사례는 엄청나게 다양해. 엄청나게 다양한 합격 사례가 있는데 정말로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말 대다수 학생들이 영어를 못합니다, 많이.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언어를 못해요, 언어를. 그 학생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리고 정말로 이 공시 영어의 현실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각설하고 제 오늘 말의 요지는 첫 번째는 뭐냐? 역대 기출 문제 풀고 꼼수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국회직도 들어있지도 않고 그 다음 논리적으로 되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빈약하게 번역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영작이나 통문장 이런 것들 학생들이 어려워하시는데 거기에서도 해설이 완벽하게 안 들어가져요. 그냥 외우는 지식 몇 개 그런 거 깔짝대다가 설명이 빈약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냥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같으면 2019년도 모든 기출문제를 당연히 다 풀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요즘엔 출제위원분들이 다양하지 않답니다. 소수의 출제위원님들이 공무원 영어 시험 문제를 골고루 내게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2019년도 대한민국의 시국을 반영한 독해 지문들이 무려 5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속된 말로 조국 법무부 장관님을 겨냥하는 그런 지문도 나왔고, 제주도 고유정 살인사건, 아직까지 법의 판단이, 그지? 확실히 난 건 아니지만요. 그걸 이야기를 한 섹스피어의 글도 나왔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험 내시는 분들이 뭔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019년도에 총 20개의 시험지가 있다. 공무원 시험 문제, 영어가 20개입니다. 이 20개를 다 문제를 모아놓은 게 일단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강의를 들으라 홍보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고 여기 문제를 다 모아놨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무슨 문제 넣겠어요. 해양경찰은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전화를 거니까 해양경찰에서 하시는 말씀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한 달 정도 뒤에 문제를 올려주신대요. 해양경찰 문제 빠져있고 그 다음에 어디지? 11월 30일 날 치게 될 그 지방직 망군한테 건축직하고 토목직은 아직 시험이 없었으니까 거기 빠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해설을 다 할 겁니다. 여기를 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이 모든 20개의 문제를 다 풀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문제를 푼다만 하시면 안 됩니다. 푼다. 여기 출제 의도는 전부 언어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력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해보도록 하겠는데, 급한 마음으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우왕좌왕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공시판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정보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 공시어가 어떻게 하면 이 무에서 30점에서 시작해서도 80점, 90점이 된다는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학생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서 주워 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그런 기형적인 형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기출문제 몇 년치 풀어보십니다. 근데 그 들쑥날쑥 할 거예요, 그냥. 어떤 기출문제는 70점, 어떤 기출문제는 55점, 그러니까. 들쑥날쑥 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에 손대냐면 어려운 단어장 하나 손대세요. 그 단어장에는 그 단어들은 그 언어를 구사하는 그 상황을 알지 않는 이상 외워지지도 않으면 그 공시 단어 여러분들 제 휴대폰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010-7941-277인데요. 저는 그 문제가 나오는 그 단어장 한 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제위원들께서 내는 그 단어장이지요. 그 단어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단어장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단어장 한 권 속에 사실 무슨 단어가 다 있냐면 여러분들 기출 초봉하신 단어 whet, W-H-E-T, 도두다, 자극하다 이런 단어부터 해서 그 다음에 7급하고 9급의 서울시 추가 문제에서 아주 어려운 단어들도 거기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런 걸 몰라서 안 내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단어를 그냥 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되는 것도 아니면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제가 우려하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요약하면 어떻게 해서 30점이나 35점의 영어의 어떤 제로 베이스에서 80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올바른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가짜 정보, 거짓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그래서 기형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 하면 그냥 몇 년치 한 3, 4년치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점수가 참 들쑥날쑥하군, 역시 영어는 나하고 안 맞군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단어장 어려운 거 하나 구입해서 무슨 말인지 언어적으로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런 단어장을 외우고 계시는 그런 참 안타까운 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을 먼저 폭로하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개선책은 첫 번째, 2019년 전직렬 영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라. 2019년 모든 영어 문제를 합하면 20개가 된다. 20개가 된다. 그것을 다 풀이하는 것이, 참고로 저는 기해 기출실록이라는 강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한 건 괜찮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 공부를 하시라. 단어 공부를 하시라. 단어 공부를 하는 방법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로 하셔야 됩니다. 꿀팁인데요. 이 9급 시험지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9급, 7급을 다 합해서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으려면 보기 단어까지 다 털어서 5만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5만 단어 미쳤습니까? 우리가? 돌았습니까? 그 5만 단어 어떻게 외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50개씩 외워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4년이 걸려도 다 못 외우는 단어 숫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1200개로 그냥 발라버립니다. 1200개로 줄입니다. 저는.
어떻게 5만 개라는 단어를 갖다 제가 1200개로 줄였을까? 출제료는 1200개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님들이 내는 단어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류세, anthropocene, 자본세, capitalocene, 특이점, singularity, 감성 로봇, 인뷰잉 로봇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나오는 걸까?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언론사에 나오는 그 시사 영단어, 시사 영단어 중에서 일부를 출제위원들이 내십니다. 그래도 우리 공시생들이 이 정도 시사 영단어는 영문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나 CNN이나 BBC나 그런 걸 읽으면 이 정도는 자주 봤을 것이니 이런 단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시사 영단어 쪽에서 일부 내십니다. 출제위원들이. 꿀팁입니다. 꿀팁.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단어의 용례를 알고 쓰냐 그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건데 주다도 재능을 주는 주다도 있고 endow, E-N-D-O-W 군수 물자를 개인별로 뿌리는 그런 배급하다 relation, R-A-T-I-O-N도 있고 그렇게 단어의 용례, 단어의 뉘앙스를 제대로 알고 있나 그런 측면에서 그런 단어들만 냅니다. 출제위원들이.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변질된 단어입니다. care, C-A-R-E, community, 공동체. 그 다음 또 메커니즘. 뭐 단어 자체는 쉬워요. 하지만 그런 단어들을 문장에 빠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다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문맥 적합하게 바꾸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한 번 더 정리하면 실제로 공시단어는 5만 단어 외워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다. 하지만 출제위원들이 내는 단어는 3가지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12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 1200개는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냐?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시사형 단어. 두 번째, 단어의 뉘앙스와 용례를 알아야 되는 그런 뉘앙스 어휘들. 세 번째, 케어나 그 다음 컨트롤 이런 식으로 단어 자체는 쉽지만 문맥을 잘 살려야 되는 그런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추려내면 1200개 정도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1200개 단어들을 제 교재 1월달 한 중순쯤에 나올 동형 모의고사에 실을 거예요. 근데 그때 보시면 늦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언어력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before, after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영어는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에 요약집이나 타 과목의 일부처럼 요약집 이런 걸 다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뼈로 치면 있지 부정교합이라 들어봤지 그지? 이 삐뚤어져 있는 언어를 갖다 맞춰놔야 됩니다. 맞춰놔야 돼. 기형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들이 너무 많으세요. 단어 뜻을 물어보면 왜 저 학생이 저렇게 단어를 알고 있지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 그러니까 제가 뭐 선물처럼 드리는 그 1200개 단어를 그냥 달달 외운다고 여러분께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럼? 방법. 2019년도 기출문제 속에 있는 그런 단어들을 볼 때 정말 이 단어의 뉘앙스를 아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2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이 단어를 자기가 안다 모른다 판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안다면 그 단어가 들어간 한글 예문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그 단어가 들어간 한글 예문을 머릿속에서 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번째, 그 단어를 아신다면 그 단어를 우리말로 문장으로 풀어서 일반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2019년도에 기출문제 9가지 9급에 보면 too big to fail 이런 단어가 나왔어. too big 너무 커서 to fail 실패할 수 없다.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 이런 번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첫 번째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를 안다면 첫 번째 이 단어를 넣어서 우리말 예문을 만들어 보세요. 저처럼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월스트리트 월가에 있는 그런 금융권 회사들 은행들은 too big to fail 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어요. 다시 제가 지어낸 한글입니다.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월가에 있는 은행들은 too big to fail 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게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Too big to fail이 뭡니까?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 대마 불살하지. 큰 말은 죽지 않는다. 어차피 은행들이 도덕적 해이로 모랄 해절 들어, 그지? 대형 사고를 치더라도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정부가 레스큐, 베일아웃 구제를 해줄 것이다. 그거지. 그래서 이제 간땡이가 부은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물이나 옵션,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금융보험상품들, 파생상품들을 팔아먹고, 거기서 돈을 챙기고, 맞습니까? 그 뒷감당은, 그죠? 국가가,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로 하게 하는. 그게 바로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실패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대마불사. 어차피 정부가 구제해 줄 거라는 그런 안일한 믿음으로, 그죠? 도덕적 불감증으로,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정부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정부의 비대칭이 뭐죠? 기업은 알고 있어. 은행은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은행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 그 정부의 비대칭을 이용해 먹는 그런 금융 독해, 은행 독해를 해보셔야지 이 단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훔칠 수가 없어요. 훔친 도둑질은 들통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잘 적어 놓는다고 그것만 외운다고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왜 정직한 과목이냐. 급하게 훔쳐서 먹은 떡은 체하기만 합니다. 절대 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들통납니다. 신기하게도 시험 정하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충격받지 마시고 제가 때 늦은 후에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된 어휘력을 기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끝나기 전에 요약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 또 너무 제가 제법 어느 정도 길게 말했기 때문에 자, 포인트 1, 2, 3으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대 기출문제집에 꼼수에 속지 마라. 거기에 보면 골치 아픈 국회직은 들어있지도 않다. 그리고 일부 문제들은 허접스럽게 번역 따위만 말도 되도 안 한 번역만 적혀 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그 정답을 찾는지를 꼼꼼하게 적질 않았다. 그 다음 두 번째, 2019년도에 모든 영어 기출문제를 풀라. 그러면 총 20개의 영어 시험지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출제원들이 내는 단어가 5만 단어라고 겁먹지 마라. 사실은 출제원들이 내는 단어는 1200개 정도일 것이다. 그 1200개에 속하는 단어의 특징은 3개인데 첫 번째는 인류세라든지 자본세라든지 경제적 특이점, 이런 단어라든지 감성 로봇, 물론 영어로 나오겠지. 이런 것들이 문맥에 막 등장하거나 단어 보기에 등장해서 골탕을 먹일 것이다. 이런 단어들은 뭐다? 꼭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시사형 단어일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뉘앙스나 용례를 알아야 되는. 주다도 과연 여러 개가 있는데 재능을 주는 건지 군수 물자를 주는 건지 그 단어의 용례와 뉘앙스를 알도록 하라. 세 번째, 변질된 단어에 주목하라. 커뮤니티 많이 들어봤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쓴다. 그러니까 컨트롤, 통제하다. 많이 들어봤지만 문맥 적합하게 잘 못한다. 그런 단어들을 줄여내면 12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시자? 그 단어를 가지고 사전 따위 찾으시면 안 돼요. 물론 사전 찾아서 뜻만 살짝 보는 건 괜찮아. 그리고 그 단어를 갖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예문이 한글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너무 커서 실패하지 않는다. Too big to fail. 그렇게 10번씩 쓰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한글로 이 뉘앙스를 잘 살린 예문을 지어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꿀팁을 드리면서 또 저는 또 열심히 유튜브도 찍고 지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면 항상 어디로 들어오시면 됩니까? 다음에서 줄리아 공무원 영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하시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하지 않고 이 이전까지 이런 식의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동안 해놓으신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요즘에는 최고 경영자를 뽑지 않는답니다. 요즘에는 CEO가 아니고 최고 파괴자, Chief Destruction Officer라고 하죠. 그죠? SK 최태원 회장님도 말씀하셨죠. 파괴를 통한 혁신의 시대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되지 않는 영어 지식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물 안에 개구리로 잊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저와 함께 소통하셔서 누구나 공직자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